얘들아 안녕.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논술을 영상으로 한번 같이 들여다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이순신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아요. 이순신에 대해서 배웠는데 너희들이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선생님이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순신. 이순신이에요. 이순신은 덕수 이씨의 12대손으로 이순신의 할아버지는 이백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백록은 억울한 모함을 받고서 관직에서 내려와야 됐어요. 그래서 이순신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시골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요. 이순신의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하루하루 먹을 것을 연명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삭바느질이 뭔지 알아요? 그냥 바느질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바느질 하는 게 맞는데 삭바느질 하는 거에 삭이라는 거는 어떤 돈을 받거나 품삯을 받는다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삭바느질은 품삯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바느질을 해다 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순신의 가정은 아주 부유했겠어요? 아니면 가정이 형편이 어려웠겠어요? 형편이 어려워. 맞아요. 형편이 많이 어려웠지만 청렴하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집안이었어요. 이순신은 그런데 성격이 어땠냐면은 어려서부터 어땠다고 했죠? 옳진 않은 일은 음. 참지 못하고 어려운 아이를 도와줬어요. 맞아요. 저번 시간에 우리 함께 배워봤죠? 어디 있어요? 책에 보면은? 이순신 맨 첫 번째 장에 여기 뒤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예, 있어요. 예림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옳지 않은 일을 보면 참지 못하였습니다. 맞아요. 옳지 못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이순신은 항상 그 아이나 친구를 도와주었대요. 그러고 보는데 이순신한테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자기보다 3살 많은 친구였는데 누구였었나요? 유성룡. 맞아요. 유성룡이었죠? 유성룡은 임진왜란 때 공을 많이 세워서 연의정까지 오른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순신과 유성룡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냈대요. 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일하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굳게 약속을 하면서 커갔대요. 그러던 중에 이순신은 28살에 문과시험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 우리 친구들 생각나요? 28살에 문과시험에 합격을 했었나요? 아니요. 합격을 못했어요? 왜 못했었나요? 활쏘기, 창던지기, 칼쓰기까지 1등을 했는데 말에서 네. 떨어졌어요. 맞아요. 이순신이 너무 무예도 출중하고 활쏘기도 잘하고 창던지기도 잘하고 칼쓰기도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말이 넘어지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순신은 거기서 굴하지 않고 1년, 2년, 3년, 4년 뒤면 몇 살이죠? 32살. 맞아요. 32살에 장원급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장원급제가 뭔지 알아요? 장원급제는 고려 조선시대 과거 문과, 무과 전시에서 수석으로 합격하는 게 장원급제예요. 선생님과 함께 배워봤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과거를 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과라는 거 뭐냐면은 글을 잘 읽고 써가지고 합격을 하는 거고, 무과는 지금의 장군처럼 칼을 잘 쓰거나 활을 잘 쓰는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과, 무과에서 전시에서 수석으로 1등으로 합격해야만 바로 장원급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순신은 28살이 아니라 4년 뒤인 32살에 장원급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문제 풀어봤을 때 몇 쪽이었죠? 문제가 여기 우리 어휘력의 2번이에요. 예, 어휘력 2번 문제 같이 풀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해력에 보면은 1번, 2번,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봤었어요. 그래서 2번 문제에 이순신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OX를 표시를 해봤어요. 요거는 친구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여기까지는 친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이순신은 충청도 병마절도서 군관으로 수군만호로 승진을 했어요. 수군만호라는 거는 이 관직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해안가 있죠? 우리 바닷가 해안가에 경비를 보는 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은 백성들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항상 돌보고 백성을 따뜻이 보살폈대요. 그 다음에 이 무렵에 옆나라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못생겼어. 못생겼어요. 사납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이 이렇게 무리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통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통합했냐면 무력으로 통합을 했대요. 무력으로 통합을 하는 건 뭐예요?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민주적이 아닌 힘으로 여기를 일본을 통일하게 됐어요. 그런데 일본에만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 보니까 점점점점점 어딜 보고 있어요? 명나라. 명나라 또 점점점점 어디 보고 있죠? 조선. 조선을 보고 있어요. 명나라와 조선이라는 나라도 호시탐탐 노리면서 자기가 다 장악하려고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나라에서도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통신사를 보내가지고 일본이 지금 어떤지 알아봐라 하고 왕이 시켰어요. 그런데 누가 갔냐면 황윤길이라는 사람과 김성일이라는 사람 두 통신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황윤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뭐 엉뚱한 욕심을 부려가지고 우리나라를 창각할로 무찌르려고 지금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려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황윤길과 완전 반대로 아이고 히데요시는 야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눈도 축 처진 게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리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황윤길, 김성일 중에 누가 우리나라를 위한 사람인 것 같아요? 황윤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황윤길, 김성일 둘 다 자신들이 쪽에 이익이 되는 유익하게 되는 것을 의견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나라가 조금 더 불안하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일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순신은 선조 24년에 1591년에 전라자수사라는 또 호칭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순신은 어떤 일을 했냐면 왜군이 나라를 쳐들어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을 모아서 새로운 무기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튼튼한 배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려면은 칼과 창과 무기 말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칼이랑 총이랑 무기? 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먹을 거. 그래요. 맞아요. 먹을 것도 필요하겠죠. 왜냐면 굶고서 우리가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순신은 그것까지 생각해서 군사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면서 군량미를 확보를 해뒀어요. 그리고 나서 부하 나대운이라는 사람과 화포라는 게 있어요. 대포처럼 확 쏘는 건데 화포를 잘 쏘는 새로운 전함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나대운과 항상 그 연구와 시험을 거듭하면서 1592년 바로 임진년에 거북선을 발견하게 돼요. 미안해요. 발견이 아니고 거북선을 발명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북선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군사들도 잘 통솔을 해서 왜군을 그 자리에서 해전을 통해서 다 무찌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옥부해전도 나오고 명란해전도 나오죠. 이 싸움에서 모두 이기게 되는데 그 해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저번에 못한 어휘력 부분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까 몇 가지 했었죠. 여기 컴퓨터에 보면은 각각의 뜻이 나와요. 우리 옥신각신, 장원급제, 항복하다, 포위하다.
통솔하다, 뉘우치다 라는 단어들을 배웠어요. 그럼 옥신각신은 어떤 뜻인지 예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옥신각신은 서로 옳으니 그르니 하며 다투는. 맞아요. 친구들끼리 네가 이거 잘했어? 네가 이거 잘했어? 이러면서 싸우는 게 옥신각신한다고 얘기를 해요. 장원급제는 아까 배웠어요. 장원급제는 뭐죠? 장원급제는 고려 조선시대 과거 문과 전시에서 수석으로 합격함. 맞아요.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과거가 있었다고 그랬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근로시험을 보고 문과 창을 잘 다루거나 말을 잘 타거나 활을 잘 쏘는 사람은 문과에 응시해서 거기서 1등을 하면은 장원급제했다고 얘기를 해요. 항복하다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적이나 상대편의 힘에 눌리어 굴복하는 거를 항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위하다는 예림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포위하다는 주의를 에워싸다라는 게 맞아요. 주의를 에워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으로 해가지고 학같은 모양으로 일본의 전함들을 에워쌀 때 그때 포위하다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어요. 책에서. 그 다음에 통솔하다는 어떤 뜻인가요? 무리를 거느려 다스리다라는 예, 뜻. 무리를 거느려서 다스리는 건데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을 통솔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리더로 지금까지도 위인으로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뉘우치다는 여러분이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를 스스로 마음속으로 반성하고 가책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바로 스스로. 뉘우치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번에 요 뜻을 한번 정확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둘러봤고요. 그 다음 뒷페이지 보면은 문제가 나와 있어요. 요건 예림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 어떻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뉘우칠 줄 네, 맞아요.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잘못 남겼어요. 다시 한번 앞으로 갈게요. 친구들 그 시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친구와 어제 게임 때문에 어떻게 싸웠죠? 옥신각신 싸워서 맞아요. 옥신각신 싸워서 기분이 안 좋다. 3번 이순신 장군은 문과 시험에서 어떻게 해서 처음으로 벼슬길에 올랐을까요? 장원급제를 해서 처음으로 벼슬길에 올랐다. 네, 장원급제를 했었죠. 네 번째, 사람들은 잘 못모자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 통솔한 예, 잘 통솔하는 자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지요. 다섯 번째, 이순신은 배수진을 이용해서 적의 양옆을 어떻게 했을까요? 포위했어요. 맞아요. 에워싸는 게 포위한다고 그랬죠? 포위했다라고 쓰면 되고요. 6번,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적에게 절대로 뭐 하지 않겠다? 항복하지 않겠다. 네, 항복하지 않겠다. 지금 우리 어휘력 부분에는 동사로 다 돼 있는데요. 이 동사나 명사를 여기 알맞게 고쳐서 집어 넣어주면 돼요. 다음, 맨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순신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어요. 그러면 지금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임진왜란 당시에 지금 있어요. 그 시대에. 그러면 왕에게 전쟁에 이끌 장군으로 이순신을 추천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 추천해야 될지 지금 논술공책에 한번 열심히 써보세요. 예림이도 할 수 있겠죠? 네. 이순신이 장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줬고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꼭 도와주는 마음도 가졌었고요. 또 부하들을 잘 통솔하는 능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네, 발명도 했죠? 네, 열심히 노력하고 그거를 연마해가지고 거북선을 발명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숨은 노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청렴결백했고 백성을 잘 자신처럼 잘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점을 더 강조해서 왕에게 이 장군은 전쟁에 나가서 잘 싸울 수 있는 장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공책에 아주 예쁘게 적어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돌아가면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잘 썼는지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은 지금 공책과 책을 덮지 말고 열심히 써주고 전화기를 옆에 두고서 선생님을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